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장난 좀 쳤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아니 이 영상의 배경 화면이 좋은 걸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예. 뭐 미성년자가 제 방송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모님께서 저기 어떻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극히. 네. 극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20대 때는 예, 부동산에 관심 갖는 거, 뭐 재테크에 관심 갖는 거 저는 비춥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전업으로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인생 조지는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예, 단정할 수 있어요. 어,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말이 있죠. 예, 실감합니다. 덕분에 저는 젊어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되니까. 어, 자, 오늘 부동산 이야기도 뭐 매번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항상 똑같은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매번 들어도 그죠? 예, 매번 들어도 뭐 잘 모르겠고 또 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세뇌가 안 되겠죠. 예.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세뇌를 시켜야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녹음한 것 중에 이제 아까 라이브 시간에 녹음을 했었던 건데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예, 경매 중에서 우리 권리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거 권리 분석 이렇게 막 노래를 하시는데 예. 권리 분석이 복잡한 물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예,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수익률이나 거래 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물건들 자체가. 왜 그러냐면, 권리 분석이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거래가 안 되고,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기술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을 열심히 깨서 내가 비싼 걸 싸게 먹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시라. 예, 그런 행운은 여러분들한테 안 갑니다. 이미 10년 전 제가 거의 끝물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20년 전에는 뭐 흔한 일이었고, 예, 그럼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 당시는 또 그 당시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저거가 힘들었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지금 쉽게 그 하는 이런 정보 취득 방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발로 뛰어야 됐고요. 서류 하나 등기부등본 하나 떼려고 진짜 등기소마다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SNL 코리아 시즌 뭐예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선빈 대기업 면접해서 80년대에 이것도 저희가 끝물이죠. 저희는 끝물에서 조금 밀려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희 때까지 분위기가 잔상이 남아 있었던 적인데 여기 댓글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영어만 좀 할 줄 알아도 그죠? 어유 영어 잘하네 뭐 이런 인재가 들어왔어. 뭐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뭐 자격증 뭐 전기기사 뭐 한두 개 전기기사만 따도 예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는 어떤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자격증 막 수십 개 따도 뭐 별로 취급도 안 받고 여러분들 인삼하고 산삼하고 차이가 뭐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라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산삼도 왜 6년근 홍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밭에서는 도라지나 산삼, 그러니까 인삼을 오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녹아버려요. 이게 죽어버려요. 그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도 6년근 홍삼이라고 하는 이유가 7년을 못 키워요. 물론 뭐 억지로 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6년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라지 뭐 한 3년? 예. 그런데 우리가 야생에서는 진짜 100년 산삼이 나옵니다. 예, 100년 산삼이 나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산삼씨하고 인삼씨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산에서 크면 산삼이고 진짜 밭에서 크면 인삼이에요. 차이는 뭘까요? 도라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지도 야생에서는 되게 오래 큽니다. 근데 밭에서는 오래 안 커요. 왜? 성장 환경이 너무 비옥해서 그래요. 빨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에서는 그 많은 씨앗 중에 그죠? 많이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죠. 야생에서는. 그 대신에 딱 적응한 그걸 극복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죠. 네? 옛날의 지잡대하고 지금의 지잡대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죠? 예전에 건국대, 국민대, 우리 서울의 좀 삼류대학교라는 대학교는 지방에서는 돈질하러 가는 거였죠. 예, 돈질. 지방의 국립대가 낫죠. 예. 음, 소위 말해 돈은 있고, 예, 서울로는 가고 싶고, 예, 코에 바람 들어간 친구들이나 이제 올라가는 예, 그런 식이었죠. 부산대학교가 8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대 못지않은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했었고, 뭐 대전의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도 그죠? 예, 물론 뭐 연고대보다는 밀렸다라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건 전체적으로 밀린 거고, 예, 수재급들이 많이 갔죠. 그리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기사 자격증 따는 거는 진짜 쉬워요. 교재도 잘 되어 있고 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우리가 학습하기도 쉽고 시험 문제 딱딱 맞추기 진짜 쉬운 거예요. 예전에 기사 시험은 예전에 우리 세대 때는 왜 힘들었냐면 기본 개념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도 참 교재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이었어요. 책 한 권 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됐죠. 누가 가르쳐 주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쉽게 하면 아니 그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배웠다고 해서 뭐 더 나은 게 있냐고. 어차피 그 공정한 말이죠. 늦게 배우나 빨리 배우나 알면 아는 건 똑같은 거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습득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과정이나 또 가장 중요한 거 견디는 힘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는 힘. 예. 시골 출신이 뭐 우리 영어학원 다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토플이에요. 토익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걸 안 봤으니까. 토플을 뭐 맞나 모르겠네, 점수가. 900점을 받았다. 토익인가요? 네, 900점을 받았다. 이거와 학원 다니고 유학 다니고 뭐하고 막 주변에 막 해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900점 맞은 거는 다르죠. 물론 영어 발음 이 친구가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요즘 이제 젊은 세대 친구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 세대가 한 거 지금 저희가 따라 익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한 걸 선행한 걸 보고 우리가 가니까. 그런데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 길을 갔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다가. 진짜 지게지고 농사 짓다가 해외에 갔고 영어도 안 통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거기 어떤 생존력을 키운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금 기업에서 그런 인재가 필요하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저 때만 해도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면 예, 4년제 간다라는 것은 사치였어요. 예, 솔직히 사치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30명이 아니잖아요. 60명이요. 제가 62번이었는데 예, 저희 반이 63명이었고 제가 62번이었는데 그 속에서 15등? 그죠? 20등 안에 15등 안에 4분의 1은 돼야 지방대 갔어요. 뭐 그렇게 고등학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입학할 때 200점 만점에 저희가 몇 점이었더라? 160점이었나? 예, 대전보다 높았으니까.
커트라인이 고등학교 때 16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점 만점에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커트라인이 160인가 140인가. 예. 그러니까 자꾸 그 당시하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쌀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쌀값. 예, 지금 쌀값하고 옛날의 쌀값을 요즘 공양미 300석 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 얼마 곱하기 하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하죠. 예전에 쌀 한 가마니는 연봉이에요. 예, 쌀 한 가마니가 진짜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런 몇 천만 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인건비와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런 뭐 꽁트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 보면서 근데 차이가 뭐냐면 실내에서 저렇게 담배 펴도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실내 환경은 나빴지만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인스턴트 음식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사 먹는 거나 뭐 요즘 뭐 많이 있죠. 예, 이렇게 제조돼서 나오는 음식들 집에서 좀 간편하게 요리하는 음식들 그런데 진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다 거기다 자연식이었죠 우리가 음식 자체가 지금 밑에 세대들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모 세대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었었대요. 저희 생존하신 분들이고 최악의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후에 첨단화된 의료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지금 특히 어린 친구들은 그런 친자연적인 환경도 혜택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극한의 생존에 어떠한 그런 내성도 생기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좀 꽁트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 또 12분이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죠. 맨날 뭐 부동산 얘기만 하고 뭐 땅값이 올랐냐느니 그러면 우리 뇌가 빈곤해져요. 그러니까 배추에다가 그 질소 비료만 잔뜩 주고 상추에다가 비료만 잔뜩 주고 크면 똑같은 배추가 아니죠. 그죠? 아까 저 꽁트와 똑같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부동산을 잘 안다? 아이, 그럴 수 없어요. 이 사회를 잘 알고 그래야만이 내가 부동산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매학원 다니고 나서 뭐 스킬만 익히고 나서 자기가 막 한다고 하고 떠들고 컨설팅하는 모습은 웃기죠. 웃긴 거예요. 웃긴 거고. 20대 이전에 마라톤 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마라톤은 왜 나이 먹어서 뛰는지. 오히려 젊으면 더 잘 뛸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젊으면 마라톤 뛰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이 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뼛속에 인이 배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 그렇게 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나온 부동산 이야기 하죠 뭐. 압구정동 현대 3차 35평 13.5억이나 상승했답니다. 매매가가 53억이나 됐대요. 자 이거 보면 우리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 흥분할 필요 없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53억이 넘어갔으니 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 이제 세금을 더 내죠. 지방에 몇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저 집안채가 종합부동산세 더 내죠. 의료보험료 더 내죠. 얼마나 좋아. 예. 저거를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뭐 빈부의 격차다라고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데 저런 걸 시기해요? 예? 전 진짜 일도 하나도 안 부럽던데. 예? 아니 뭐 돈 있어서 사는 걸 가지고 뭘 그걸 뭐 부러워하고 뭐 예? 저- 그런 거 시기하지 마요. 그거 못난 행동이에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예? 와, 뭐 무슨 뭐 저거 못 해가지고 뭐 저기 못 살아서 뭐 큰일 나는 거 마냥. 저기서 뭐 하고 살 건데? 예? 저기서 살려면 저 아파트만 가지고 돼요? 또 저기에 맞는 또 생활 수준이 돼야지. 안 그러면 자괴감을 느낄 텐데. 예? 저걸 팔아서 몇십억이라는 돈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지. 그런 욕심 많으면 잘 될 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저 아파트 가진 사람들한테 부러워하지 말고 로또 되는 사람만 부러워하세요. 예. 자, 신고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고가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우리 이제 증여나 상속세가 또 기준이 돼요. 이 신고가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옆에서 누군가 비싸게 팔았대. 그래서 내가 내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서 상속하려고 그랬는데 이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금을 냈어. 그런데 나중에 떨어졌대. 그럼 이거 돌려주냐? 안 돌려줘요. 참 웃겨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직접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본 사람은 그냥 서울의 집값만 부러운 거예요. 저기 40억이 왜 50억 되냐?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1억 됐다, 2억 되는 거에 대한 세금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세금 단위가 달라요. 우리 전투기 같은 거 몇천억인데, 천억대가 넘어가는데, 그거 준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전투기 값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없죠. 예. 웬만한 국가는 운영비를 감당 못 해요. 공군사관학교보다 전투기 한 대 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투기를 막 준다고 해서 운영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 저 뭐 돈 있는 사람들 돈질하는 걸 뭐 그냥 감사해 해야죠. 왜? 세금 내잖아. 예, 우리나라 선진국들에서 세금 많이 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위계감, 계급 간에 뭐 이런 걸 조성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사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불공정하다 막 이런 걸 집착을 하는 일부 세력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본인들도 뭐 저런 데 살고 싶으면서 돈 벌어서. 예. 자, 송이버섯도 이제 인공재배가 이제 좀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고. 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뭐 잠깐 봅시다.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의 주범이 누구냐면 이게 LH가 주범이에요. LH가 저소득층에 대한 그 임대를 넣어줄 때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만 통하면 임대보증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소득층 낮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빌라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지금 라이브로 방송했었던 제가 오늘 녹음한 것이 전세권 등기 없는 전세 세입자도 많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올렸는데, 이거의 그 원흉이 LH예요, LH. LH가 그 임대사업 지원한다고, 그 저소득층 임대업 지원한다고 해서 생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예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세입자도. 그런데 세입자가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연대 보증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왜 싸게 주는지 이해가 되세요? 은행에서? 이게 그러니까 원흉은 LH예요. LH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빌라들을 무리하게 많이 짓게 됐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사실은 LH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저기 뭐 저희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 분위기를 수도권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전세로 내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세 계약서 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옛날에 이런 거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대출도 잘해주고 금리도 좋아요. 이유가 뭐냐? 자, 은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그 돈을 갚을 사람이 누구예요? 전세 계약서를 쓴 사람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임차인이에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이 그죠?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이 전세 계약서를 담보했잖아요. 이제 질권을 담보했는데 담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줄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그죠? 집주인이 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을 근저당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동산만 근저당했으면 채권은 그 부동산에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전세 물론 뭐 이제 부동산에도 설정을 하지만 질권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집주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세입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부동산을 갖다가 경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1억대, 1억 미만대, 뭐 수도권이라 뭐 1억 5천, 2억 이 정도 보이는데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자, 얼마나 좋아요. 담보가 3명이잖아요. 3개잖아요. 3개. 부동산, 해당 물건, 그리고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네. 3개잖아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아니, 얼마나 좋아. 어? 네? 연대보증인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구조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전세 사기 문제가. 왜? 대출을 잘해줬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제 올라간 경우도 있고 안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기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갚을 능력이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와 그 돈을 빌리거나 이런 계약을 쓸 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너 못 갚는데 이 계약을 왜 했어? 로또 되면 갚으려고요. 그래 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가만있어 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22분, 30분 너무 길어요. 예. 예, 이거는 뭐 매물이 쌓이면 아파트 값이 멈칫, 분양시장도 활기 잃어. 예.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는 파는 사람이 많을 때예요. 아까 라이브 녹음하다가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그냥 원래 단편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예, 올리지 못했는데 물량이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참 신기하죠. 그 원인이 있어요. 물량이 적을 때는 예, 아파트 값을 이게 분위기를 업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값을 올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 없죠.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곧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개 보면 예,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할 때,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를 져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은 언제 해요? 아파트 짓기 전에 하잖아. 여기서 오는 갭 차이예요. 여기서 오는.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 물량 상관이 없이 아파트 값은 언제 오르느냐면요. 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 사회 경제적으로 좋고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금리가 좋아.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 값이 언제 올라가요? 분양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은 분양할 때. 아파트 입주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입주할 때는 이미 다 정리된 거야. 시장이. 예? 빅 이벤트가 예? 예? 정리된 거라고요. 분양할 때 올라갑니다. 분양할 때. 이게 2, 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면 그 무조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지역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지역에. 예? 오래된 아파트도 오르고 뭐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도 오르고 막 올랐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주위를 한번 쫙 돌아보세요. 누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구나. 쟤네들이 저런 소문을 내고 있고 저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예. 평상시에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돌아다녀요.
분양업체에서 돈을 뿌려야 활기가 돕니다, 지역에. 그러면서 이벤트가 이루어지죠. 아파트값 올리기 이벤트가.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실 테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장 경제 이야기하면서 뭐 공급이 늘면 시장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시장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이제 공급 수요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을 때예요. 이건 뭐냐면 2, 3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공급된다라는 건 뭐예요? 분양이란 말이에요. 분양. 그죠? 입주하는 건 뭐예요? 사실 입주할 때가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파트는 다 어디서 선분양이라 그래요. 선분양이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파트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들어와야 돼요. 분양을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으면 안 팔려요. 내려야 팔리는 거 아니냐. 아, 이 사람들아, 내리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고. 왜 안 파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뭘 팔아. 10년, 20년 그냥 살았는데. 예? 뭐 그래도 뭐 빚이 어떻고 뭐 아파트 값 더 떨어지면 팔 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자꾸 내리면 사람들이 팔 거다. 그건 쓰레기 같은 물건이나 파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집 산 지가 2, 30년 전이라고요. 거의 다 부채를 상환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상환했고 그냥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가게 하려면 팔게 하려면 뭔가 동기가 부여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동기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그 얘기 안 들으면 되지. 아니 난 올랐다고 믿는데 뭐 떨어졌다고? 그 얘기 안 들으면 된다니까요.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도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산 거예요? 10억 이전에 샀단 말이에요. 10억 이전에. 예? 올랐어도 그 한참 전에 샀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30억 한다, 50억 한다. 자, 이게 반토막이 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쓰러질 것 같아요? 몇 채 그 이제 대출 뭐 대부업이니 뭐니 막 이렇게 돈 돌리기 위해서 돈 뺏은 사람들만 쓰러지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쓰러질 수도 있겠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서. 근데 뭐 그것도 어차피 줄잖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이게 주식처럼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 이게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집이 쉽게 거래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사고 팔고 대출 빼고 이런 식으로. 아니라니까요. 한 번 사면 매여가지고 30년 간다니까요. 보통 15년, 20년 한 아파트에 산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중에서 사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몇 세대 안 돼. 예? 이제 그 사고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라든지 아니면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채무가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뭐 경매라든지 뭐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기겠죠. 그런데 은행비 때문에 넘어간다? 갑자기 은행 이자가 2배로 뛰었으니까 막 나올 거다, 폭락할 거다. 아이고 이 친구들아 그 사람들은 그 아파트 담보대출 그렇게 많지 않아. 금액에서 1금융권 대출이 대부분 사람들은 예. 아파트값 10억 맞을 때 10억이었을 때 대출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억, 30억 한데 그것이 다 떨어진데 그건 뭔 의미가 있는데 예? 세금 줄고 좋지 그냥 사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의 눈높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높이로. 집값이 뭐 올라야 된다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값을 그 합리적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거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유통 문제예요. 배추값이 지금 뭐 오른다 어쩐다 그러지만 옛날 같은 배추값 파동이 없어요. 왜? 유통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 구조가. 예? 그것이 지금 그래도 뭐 배추값 좀 오르면 뭐 지랄들 떠는데 그거는 진짜 아유 자기 혼자만 그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세상 불만의 세력인 거고 예? 아니 비 오는 날 물건 가지고 왔으면 배추 싣고 왔으면 더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태풍 속에서 오징어 잡아왔으면 예? 그거 싱싱하게 처먹으려면 돈 더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면은 막 마치 어떠한 그 응? 중간에서 말이야 어떤 나쁜 놈들이 돈 다 해먹는 거 마냥 어? 당신이 싸게 먹을 정당한 이유가 뭐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서민이라?
예? 다 시장가가 그렇게 형성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집을 싸게 살 이유가 뭔데? 다른 사람도 다 비싸게 샀는데. 예? 많은 세금 내고 많은 삥을 뜯겨가면서 우리가 지금 집값 구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죠? 왜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벌어간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을 보세요. 건물을 지은 사람도 아니야. 건설업체도 아니야. 예? 지역민도 아니야. 입주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청에서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야. 예? 왜 얘네들이 이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계사와 브로커들, 전직 검사 출신들이 껴가지고 수천억을 해먹었냐고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걸 기여했어요? 인허가잖아. 정치적인 거. 예? 왜 유통구조 속에 얘네들이 중간에서 삥을 뜯어가냐고요. 어? 여기서 더 들어가면 삥 뜯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통의 혁신은 뭐예요? 이거를 얼마나 효율 있게 우리가 물류비를 적게 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야 될 길을 돌아가면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땅값하고 건축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건설회사 가지는 폭리다. 물론 건설회사 애들이 뒤에서 로비를 하고 걔네들도 같이 끼지. 예, 그런데 액면상으로는 건설회사는 죄 없어요. 그건 하청업체야. 건물을 짓는. 아시겠어요? 예. 아파트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 예? 자기 도장값으로 다 삥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비싸게 가죠. 근데 이건 얘기를 안 한다고. 땅 주인이 비싸게 팔거나 건설회사 얘네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해먹는 건데 사실은 이 은행과 얘네들이 아이고 참 32분 아쉬워서 했습니다. 그죠 이제 막걸리 값은 되는 것 같고 막걸리 한 병에 1,900원이에요. 1점 몇 리터더라? 1.4리터인가? 막걸리 한 병에 1,900원짜리를 먹고 있으니까 막걸리 한 병 값은 됐고 이제 커피값은 뭐 알아서 타 먹는 거지 뭐 커피를 그렇게 사 먹지는 않으니까 밥값을 향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